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행사 시작 1시간을 남겨놓고 불참을 통보하면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들의 오찬이 무산됐습니다. 청와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거라면서도 불쾌한 기색을 숨기지 않았는데 모처럼의 협치를 모색할 계기가 사라지며 입법 고민이 갈수록 깊어지는 상황입니다. 성승환 기자입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의 요청으로 어렵사리 마련된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 하지만 당일 오전 오찬이 임박해서 장 대표 측이 청와대에 불참을 통보하면서 결국 무산됐습니다. 국회 법사위에서 여당 주도로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이 통과된 것을 문제 삼았다는 것이 청와대 설명입니다. 오전에 비서실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국회 상황과 관련돼서 어제 아마 법사위 상황과 연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유로 국회 참석 오늘 청와대 오찬 회동이 어렵다라는 뜻의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장 대표는 앞서 지난달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비교섭단체 5당 대표가 모두 모이는 오찬 자리도 쌍특검 단식을 이유로 불참한 바 있습니다. 이번에는 당일, 그것도 직전에 취소된 건데 대통령과 제1야당 대표의 만남이 일방의 사정으로 당일 취소된 건 전례를 찾기 힘듭니다. 청와대가 불편한 심기를 감추지 않는 이유입니다. 국회의 어떤 상임위 운영과 관련된 것은 여당이 알아서 하는 일입니다. 국회 상황과 연계해서 대통령과 약속된 일정을 취소한 것에 대해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합니다. 한미 관세 협상을 뒷받침할 대미 투자특별법 처리와 행정통합 등 시급한 현안 해결에 여야의 협조를 구할 기회는 다음을 기약하게 됐습니다. 여기에 국민의힘이 본회의 불참을 선언하며 민생법안 차질도 예상되는 상황. 청와대는 대화의 끈을 놓지 않는다면서도 답답함을 내비쳤습니다. 정부가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최종적으로는 입법을 통해서 마무리되어야 되는데 그 지연되고 있는 상황에 대한 대통령께서 아쉬움과 유감을 여러 차례 표명하신 바 있습니다. 홍익표 정무수석은 이 대통령이 장 대표의 불참 소식에 별다른 언급이 없었다고 했는데 수석보좌관 회의에서도 관련한 발언은 나오지 않았습니다. 어렵게 마련된 만남이 전례 없는 일방 통보로 취소되면서 당분간 전국 경색이 불가피할 전망입니다. 여러 차례 국회 입법에 답답함을 토로한 이 대통령으로서는 협치의 기회를 허망하게 놓친 상황입니다. 연합뉴스TV 성수환입니다. 대통령과 여야 대표 회동이 야당의 당일 취소로 무산되며 전국은 급속히 얼어붙었습니다. 민주당 정청래 대표와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는 서로를 향해 맹비난을 쏟아내는데요. 여야 간 협치는커녕 쟁점 법안이나 민생 법안 처리가 더욱 지체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정다혜 기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청와대에 불참 통보를 한 건 오찬 회동 약 1시간 전입니다. 아침에만 해도 장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만나 민생 문제를 가감없이 전달한다는 계획이었지만 대통령께 제가 만난 민심을 생생하게 전달하려고 합니다. 최고위원들의 공개 만류에 고심에 들어갑니다. 거기 가서 덜덜이 서지 마시기를 강력하게 요구합니다. 전날 밤 법사위에서 민주당이 재판소원법과 대법관 증언법을 일방 처리한 점을 문제 삼은 겁니다. 결국 입장을 선회한 장 대표, 기자회견을 열고 등 뒤에 칼을 숨기고 악수를 청하는 꼴,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을 수 없다며 불참을 공식화했습니다. 동시에 특검 추천과 합당 문제 등으로 불거진 당청 이상 기류를 고리로 민주당 정청래 대표를 직접 겨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입니까?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킨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청와대로 향하던 정청래 대표는 발길을 돌리며 예의는 눈꼽만큼도 없는 작태에 경악한다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청와대 오찬을 요청한 것도 국힘 본인들이고 또 1시간 전에 또 이러저러한 말도 되지 않는 핑계를 대면서 취소를 또 했습니다. 이 무슨 결례인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민주당 내에서도 본인의 궁색한 처지를 피하고자 법사위 핑계를 댄 것, 윤호개인에게 꼬리를 흔드는 불참쇼 등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결국 오찬 회동이 협치의 시작점이 될 거라는 기대와는 정반대로 여야 간 갈등의 골만 더욱 깊어진 모양새. 앞서 이 대통령이 입법 속도를 더욱 끌어올려달라고 당부했지만 쟁점 법안은 물론 민생 법안까지도 여야 간 합의 처리는 쉽지 않을 거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연합뉴스TV 정다혜입니다. 오늘 낮 12시로 예정됐던 이재명 대통령과 여야 대표의 오찬 회동 무산됐습니다. 앞서 이제 국회 연결해서 이 소식을 좀 들어봤는데 장 대표의 오찬 불참 결정 어떻게 좀 보세요? 글쎄요, 좀 동대문에서 뺨 맞고 한강 가서 화풀이한다 뭐 이런 표현이 생각이 나는 네. 대목입니다. 왜냐하면 지금 정청래 대표를 비판하면서 지금 대통령과의 만남을 안 하겠다는 거잖아요. 좀 이해가 안 되죠. 오히려 정청래 대표의 그런 부분을 비판을 대통령 앞에 가서 해가지고 만약에 그 반응을 가지고 또 정치적인 어떤 동력을 얻어갈 수 있는 전략을 짤 수도 있을 텐데 네. 왜 저렇게 할까? 좀 이해가 되지 않고요. 축구로 본다면 골대 앞까지 빌드업을 통해 가지고 슛을 날리는 게 아니라 자기 진영의 자기 골대 앞에서 무조건 슈팅만 날리는 지금 그런 모습처럼 보여가지고 예. 과연 국민들이 볼 때는 저 정당이 능력이나 있는 정당인가 아니면 제대로 진중하게 내지는 열심히 뭔가를 해보려고 하는 정당인가라는 의문이 들게 하는 모습이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야당 대표가 오찬 당일에 취소한 부분 좀 이례적인 것 같기도 하고요. 어떻게 이례적이지만 좀 보세요? 저는 뭐 충분히 이해가 가고도 남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예. 이 지금 어젯밤에 사실상 그 단독 처리, 날치기 처리한 이 법안이 어떤 법안입니까? 말 그대로 우리나라 형사사법 체계를 완전히 바꾸는 겁니다. 지금 위헌 논란도 있어요. 근데 위헌 논란이 있는 이 사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4심까지 갈 수 있도록 하는 걸 해놨기 때문에 헌재 입장에서는 이걸 또 받아들이면 이해 충돌이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지금 중차대한 사안을 어떻게 여야 대표가 합의해가지고 대통령과 밥을 먹겠다고 오찬회동이 그렇게 낮에 화기애애하게 이루어진 그 직후의 밤에 이걸 어떻게 이렇게 단독 처리, 날치기 처리합니까? 이것이야말로 정말 앞에는 웃음을 띠고 뒤에 칼을 꽂는 행위잖아요. 정치적으로 있으면 안 되죠. 더더군다나 국민의힘이 대승적으로 얼마 전에 대미투자특별법하고 민생처리법안, 그러니까 비쟁점 민생법안 이번에 합의해 주겠다고 정말 그 대승적으로 했어요. 어때?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그 서로가 양당이 합의해서 그러면 이번 회기 국회 이내에 그럼 비쟁점만 처리하겠다 했으면 쟁점 법안들은 다음 회기로 넘겼어야죠. 그게 정치의 상도 아닌가요? 근데 국민의힘이 비쟁점 법안 합의해줬다고 바로 그 등 뒤에 저렇게 칼을 꽂는 행위. 더더군다나 이른바 사법 3법들은 말이죠. 예. 지금 뭐 조희대 대법원장뿐 아니라 그 헌법재판소장을 했던 문영배 소장까지도 이렇게 가서는 안 된다고 얘기를 하는 법안이고 이석연 법제처장은 문명국의 수치라고 했던 법안이란 말이에요. 근데 이렇게 중대한 법안을 수기 과정 없이 야당이 합의 처리한다고 얘기하니까 그 뒤에 가가지고 이렇게 배신행위를 합니까? 저는 장 대표가 만일 오늘 밥을 먹으러 가거나 오찬회동 갔으면은 물론 지금 한 말씀대로 거기서 면전에서 정 대표를 비난할 수도 있겠죠. 근데 비난해서 뭐 합니까? 지지자들이나 당의 입장, 우리 당 소속 국회의원들을 봤을 때는 아니 대표가 들러리 서주러 갔느냐. 제가 보기에 지금 국민의힘이 아마 오후에 필리버스터를 신청할 것으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예. 그럼 필버를 신청하면은 건건이 이제 하루씩 잘라서 또 가게 될 텐데 왜 민주당은 이렇게 정국이 그나마 좀 해빙 무드로 가는 거를 왜 이렇게 합니까? 정말 저는 정 대표가 엑스맨인지 이걸 주도한 추미애 법사위원장 엑스맨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대통령이 정치적 공간을 만드는데 어떻게 이렇게 뒤통수를 쳐도 매몰차게 칩니까? 저는 정말 이해가 안 돼요. 네. 이례적이면 이해는 간다라고 이야기를 해주셨는데 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장 대표가 어젯밤 법사위에서 민주당 주도로 재판소원법 또 대법관 증언법 이 부분 통과를 문제 삼았거든요. 그러니까 사안을 분리해서 할 것이 있고 연계를 할 것이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그러면 지금 국민들 입장에서는요. 기본적으로 이 사안을 만약에 연계를 하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열심히 안 하고 결과만 보려고 하는 모습으로 보인다니까요. 네? 네. 그러니까 이것을 가서 어젠다로 세팅을 할 수 있어야 되는데 어젠다로 세팅을 하려면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는 근거를 많이 만들어줘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언론에 보도도 많이 되게 하고 그런 것이 중요한데 이게 만약에 대통령과의 식사를 거부한 거
이 기사하고 비등비등하게 만약에 다뤄진다고 한다면 그 사법개혁의 문제점을 지적하는 목소리는요, 상대적으로 반감 내지는 확 축소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런 전략 판단을 왜 하는지 저는 이해가 가지 않는다라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 네. 제가 정청래 대표가 잘하셨다는 얘기를 하는 건 아니에요. 제가 봐도 문제가 있습니다. 사법개혁이라는 건 국민 전체에 굉장히 큰 삶에 영향을 주는 영역인데, 충분한 공론회장에서의 죄송합니다. 토론이 충분히 있고 난 다음에, 그리고 국민들이 딱 봐도 뭐는 문제인 것 같고 뭐는 문제가 없는 것 같고 이걸 판단할 수 있는 가운데 해야 나중에 국민들이 선고로 판단할 때 제대로 된 판단이 나오지 않겠습니까? 예. 근데 그렇지 않으면 이 사법개혁을 이렇게 속도를 너무 내면은 국민들 입장에서는 이게 힘의 균형이 깨져 있는 걸로 보일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현명한 지금 속도는 아니다. 현명한 지금 전략은 아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거든요. 그럼 제가 이 정도로 볼 정도면 장동혁 대표가 이런 것들을 키울 수 있는 공간이 엄청 많다라는 걸 의미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걸 키울 생각은 안 하고 자기 골대 앞에서 상대방 골대로 지금 볼을 차고 있는 그런 거 아니냐라는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그러니까 사안을 좀 분리해서, 그러니까 오찬과 사법개혁 법안 이 사안을 분리해서 좀 했으면 좋았을 텐데, 지금 장동혁 대표의 어떤 정무적 판단에 대한 그 부분을 좀 이야기를 한 것 같아요. 아니 저는 이해가 안 돼요. 저는 잘했다고 봐요. 자, 그러면 네. 대통령과 만났다 쳐요. 그럼 대통령이 그래요, 장 대표, 그러면 이 법안은 좀 수기가 필요하니까 내가 거부권을 행사해 주겠습니다라고 하겠습니까? 통과 의뢰인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히려 이렇게 아름답게 우리가 마무리했고 지금 정치적으로 양당 대표 불러서 대통령과 이렇게 정치적 공간을 열었으니까 예. 얼마나 서로를 앞두고 보기 좋습니까? 근데 이미 이 법안은 법사위를 넘어서 이제 본회의 간 거예요. 그러면 되돌릴 수가 없어요. 그럼 야당 대표가 그걸 해줘야 되는 게 맞습니까? 아니면 이 법이 정말 가진 부당성과 정말 이 법이 가진 위헌성에 대해서 국민 앞에 저렇게 절절하게 내가 모래로 만든 밥을 씻겠습니까? 라고 호소하는 게 맞겠습니까? 그리고 지금 피켓 시위를 하잖아요. 그리고 지금 제가 알기로는 필리버스터를 의사국에 신청할 걸로 알고 있는데, 야당은 그렇게 해야 돼. 근데 대통령과 밥 먹고 필리버스터 신청하고 이렇게 하는 게 그게 정말 아름다워 보이고 그다음에 분리대응하는 모습일까요? 전 그렇게 보진 않아요. 지금 장 대표 입장에서는 그나마 지금 어렵사리 사실 여러 가지 지금 오늘 이제 전환기지 축소라든가 여러 가지 지금 압박에도 불구하고 대통령과 만나서 정치적인 좀 협치의 공간을 열어가려고 이렇게 했는데, 이런 식으로 그날 밤에 왜 대통령하고 오찬회동하기로 한 날 밤에 이걸 왜 통과시킵니까? 저는 그날 아니면 안 되는 이유가 있나요? 저는 이런 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어렵게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만드는 이 정말 말하자면 협치의 공간을 어떻게 저렇게 찬물을 끼얹어도 저렇게 매몰차게 끼얹습니까? 네. 이 3법을 통과시키면 야당이 반발 안 하라고 생각했나요? 저는 그렇다면 정말 순진하거나 무지하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겁니다. 그러니까 저는 이 법안은 사실 어찌 보면 국민에 대한 도전일 수 있어요. 이 법이 통과되면 정말 가진 사람들은 사신까지 가면서 비용이 들든 시간이 들든 할 수 있지만 정말 일반 서민들이 힘들어질 수도 있다는 이 악법에 대한 그 소지가 있는 이 부분도, 독소조항이 있는데도 여기를 아무런 토론과 검증 과정 없이 간다?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 내에서도 일부 지금 반발이 나오고 있는 건데, 저는 여기에 대해서 그럼 대통령께서 명시적으로 내가 거부권 행사할 테니까 다시 한번 여야 합치를 하자든지, 아니면 정청래 대표가 본회의에 올라가는 시간을 늦추고 그다음에 이 법에 대해서는 법사위가 법사위를 통과했지만 충분히 다시 한번 수기 시간 갖겠다라고 하든지, 어떤 식의 명시적인 게 있어야 야당 대표도 공간이 생기는 거지. 이런 식으로 하면은 야당 대표를 코너로 몰고 나서 밥만 줄 테니까 이리 와서 먹어라? 그거야말로 야당 대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저는 그 부분을 좀 명확했으면 좋겠어요. 사실 장동혁 대표가 이전에 이제 교섭단체 대표 연설에서도 그렇고 영수회담을 계속 제안을 했었잖아요. 했죠. 예. 그러면 앞으로 이제 야당 대표와 대통령과의 회동이 이루어질 가능성은 좀 낮을까요? 어떻게 보세요? 저는 여당이 하기 나름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그 부분도. 네. 왜냐하면 대통령도 그랬잖아요. 지난번 신년 기자회견 때 필요에 의해서 상황이 생길 때 그때 여야 영수회담 하겠다. 근데 지금 이 상황에서 하는 거는 오히려 정치의 기능을 여야가 협의하도록 해야지 대통령이 다 사안사안마다 개입하는 게 옳지 않다고 해서 안 한다고 했는데, 근데 이번에 기회가 좋았잖아요. 장 대표도 바로 화답을 해줬잖아요. 근데 왜 그날 밤에 이 정말 위헌 소지가 가득한 이 3법을 통과시키냐는 거죠. 정말
저는 제가 이해가 안 되는 게, 자, 그렇다면 장 대표 입장에서는 또 욕을 하겠지만 믿을 수 있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저렇게 해놓고 따로 날 또 뒤통수 치는 것 아닌가? 생각이 들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정치는 기본적으로 저는 신뢰의 바탕에서 올라가야 되는데, 그렇게 어렵사리 최고위층 3명이 대통령과 여야 대표가 합의했던 이 공간 뒤에 왜 법사위는 저렇게 말하자면은 사실 있을 수 없는 행위를 하는지 저는 그게 이해가 안 되고, 또 그 정도가 되면은 내밀히 조율해서 정 대표가 내일은 우리 여야 용수회담이 있고,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이 있으니까 법안 처리에 조금 뭐 속도를 좀 줄입시다. 네. 과방에 법사위 지시를 했었어야죠. 근데 이렇게 놓고 와서 이제 와서 대통령께 예의가 아니다? 저는 이 짜고 치는 뭔가 이런 자꾸 의구심이 들어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정치의 실종이라고 봅니다. 저는. 예, 이해가 안 간다는 표현을 몇 번씩 해주셨어요. 예, 저도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면 네. 이런 거예요.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하면 가겠다? 그러면 대통령을 만나는 건 항상 대통령을 꺾어서 내가 대통령 우위에 설 때만 만나겠다, 이렇게 들릴 수도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볼 때는 대통령 앞에 가서 지금 이 문제를 만약에 발생시킨 게 당이라면, 당이 민주당이 이렇게 하기 때문에 우리가 민생법안에 협조하기가 힘든 부분이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해가지고 거기서 논쟁이 있었다면 그 논쟁이 고스란히 기사화돼서 나올 겁니다. 그러면 국민들은 또 그걸 가지고 판단을 할 겁니다. 근데 야당은요, 여당과 정부를 이기는 방법이 하나뿐이 없어요. 국민 판단에서 이기는 겁니다. 지지율이 됐든 선거가 됐든 그런 걸 통해서 이기는 거예요. 본인들이 이런 식으로 힘 대결을 해가지고서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아니면 대통령이 이거 미루라고 해, 이렇게 해서 이길 수는 없는 거죠. 그리고 당과 청와대는 분리돼 있는 겁니다. 청와대에서 어떤 얘기만 하면 당무 개입이라고 얘기하면서 이런 것들은 마치 청와대가 당을 모두 다 조정하는 것처럼 하는 그런 논리로 이야기하는 게 저는 맞지 않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지금 불만은 잘 알겠어요. 그거는 제가 볼 때는 지금 현재 민주당에 대한 불만이니까 민주당에 대한 불만은 불만대로 하고,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또 대통령한테 가서 또 이야기도 하고, 이렇게 해야지. 만약에 지금 당에 대한 불만이 있으니까 그냥 이재명 대통령은 그냥 하나의 컬레트럴 부수 피해자로 만들어버리면 대통령 입장에서는 이런 기회를 다시 만들기가 어려워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전략적으로 활용을 잘못한 것이다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씀을 드리는 거죠. 네, 두 분께 30초 정도씩 좀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요. 저는 그래요. 그럼 밥 먹으러 가서 오찬회동하러 가서 인상 쓰면서 악수도 안 합니까? 사실 이건 악수할 사안도 아닌 사안이에요. 그러면 거기에 가가지고 좀 뭔가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해야 국민들도 설 앞두고 이게 오찬회동의 의미를 부여하지. 그럼 싸울 거면 또 왜 왔느냐, 왜 또 밥 먹으러 왔냐, 이 얘기 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저는 그 전에 정무적으로 좀 조율을 해가지고 이런 정치적인 공간들을 조금 더 끌고 갈 수 있게끔 여당이 배려하거나 그걸 조정을 해놔야지. 그런 식으로 일을 저질러 놓고 왜 밥 안 먹으러 왔냐고 그게 공박하면은 그게 야당 대표에 대한 예의냐는 거죠. 저는 최소한 여야 용수회담, 그러니까 여야 대표회담이라는 거는 정치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인데 왜 그걸 앞두고 이렇게 판을 깨냐는 거죠. 저는 그걸 지적드리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이게 저질러 놓고의 대상이 지금 민주당 대표가 되게끔 마침표를 찍어야 되는데 그 판을 뒤집으면 어떻게 마침표를 찍습니까? 찍을 수가 없다는 말씀을 제가 드리는 것이고요. 기본적으로 계속 제가 드리는 말씀은 당과 청와대가 지금 한 몸이고 하나의 주체다라고 지금 생각하는 게 잘못됐다는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검찰개혁을 보면서도 국민의힘의 논평을 보면 당의 속도와 청와대의 속도가 다르다, 정부의 속도가 다르다, 그렇게 많이 말씀하시잖아요. 그럼 이 사법개혁이라고 안 그러겠습니까? 당연히 저는 그럴 거라고 보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분리를 해가지고 가서 대통령한테도 생색을 낼 수 있는 거죠. 우리 지금 이런 일을 당하는데도 민생법원이나 이런 거는 협조해줄 의향이 있다. 근데 이거 지금 너무한 거 아니냐. 근데 이 너무한 상태로 가면 우리가 지지층을 봐서라도 이거 민생법원 지금 협조하기가 어려운 상황으로 간다. 이런 얘기 한다면 국민들한테 훨씬 설득력이 있는 거죠. 예, 알겠습니다. 두 분의 이야기 여기까지 좀 듣도록 하겠습니다. 김상현 정치평론가, 최수영 시사평론가 두 분과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오늘 긴 시간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여야 정당 대표 오찬 회동이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의
갑작스런 불참 의사 전달로 취소되었습니다. 이번 회동은 국정 현안에 대한 소통과 협치를 위한 자리였습니다. 그런 점에서 그러한 취지를 살릴 수 있는 기회를 놓쳤다는 것에 깊은 아쉬움을 전합니다. 그럼에도 청와대는 국민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대화의 끈을 놓지 않을 것임을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이재명 정부는 상호 존중과 책임 있는 대화를 통해 협치의 길을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질의응답 하시면 하겠는데요. 가급적 오늘 그 오찬 회동과 관련된 질문으로 좀 국한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네, 앞에 예. 네, 안녕하세요. 채널A 이상원입니다. 장동혁 대표가 좀 언제 어떻게 어떤 사유로 못 온다고 전달이 왔는지 궁금합니다. 오늘 오전에 그 비서실장을 통해서 연락이 왔습니다. 그 국회 상황과 관련돼서 어제 아마 법사위 상황과 연계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유로 국회 참석 오늘 그 청와대 오찬 회동이 어렵다라는 뜻의 그 뜻을 전달해 왔습니다. 예. 네, 손님 MBC 정상빈입니다. 그 장동혁 대표가 불참하더라도 혹시 여당 정청래 대표와의 오찬은 가능했을 수도 있을 걸로 보이는데 함께 취소한 배경에 대해서도 여쭤봅니다. 특별한 이유 없습니다. 오늘 그 오찬 회동의 취지는 그 제1당 여당이죠. 여당과 제1야당의 당 대표를 모시고 오찬 회동을 통해서 국정 전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자리였기 때문에 장동혁 국민의힘 당대표가 불참한 상황에서 오늘 자리를 갖는 것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판단을 했습니다. 네. 시작하겠습니다. 아무리 봐도 오늘 오찬은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두 분이서 하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한 손으로는 등 뒤에 칼을 숨기고 한 손으로 악수를 청하는 것에 대해서 응할 수는 없는 노릇입니다. 저는 어제 오찬회동 제안을 오전에 받았습니다. 시기적으로 봐서 또 형식이나 의제로 봤을 때 적절치 않은 측면이 있었지만 그래도 설 명절을 앞두고 민생을 함께 논하자는 제안에 저는 즉각 수용하겠다는 답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어제 더불어민주당은 법사위에서 재판소원을 허용하는 법률과 대법관 증언하는 법률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습니다. 조희대 대법원장도 그 결과가 국민들께 엄청난 피해가 가는 중대한 문제라고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정청래 대표는 그것을 몰랐는지 정청래 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을 위해 준비한 설 명절 선물이 국민들께는 재앙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닙니다. 대통령과의 오찬이 잡히면 반드시 그날이나 그 전날에는 이런 무도한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우연도 겹치면 필연입니다. 정말 청와대에서 내일 법사위에서 그렇게 법을 강행 처리할 것을 몰랐다면 정청래 대표에게 묻겠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진정 이재명 대통령의 엑스맨입니까? 지금 특검 추천도 마찬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에 있어서
대통령의 엑스맨을 자처하고 있는데 이번 오찬 회동이 잡힌 다음에 이런 악법들을 통과시킨 것도 이재명 대통령을 의도적으로 곤경에 빠뜨리기 위한 것인지 묻겠습니다. 이러고도 제1야당 대표와 오찬을 하자고 하는 것은 밥상에 모래알로 지은 밥을 내놓는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국민의 민생을 논하자고 하면서 모래알로 지은 밥을 씹어먹으러 제가 청와대에 들어갈 수는 없는 일입니다. 저는 오늘 대통령을 만나면 정쟁적인 요소는 모두 덜어내고 민생에 관한 이야기만 하려고 했습니다. 어제 현장 행보를 통해서 만났던 분들이 들려주신 현장의 신음소리를 대통령께 들려드리려고 했습니다. 시계는 설 명절을 향해 가고 있지만 서민들은 설 명절을 비껴가고 싶어 합니다. 시장은 힘에 의해서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수요와 공급에 의해서 움직인다는 지극히 당연한 시장의 원리를 대통령이 거스르려 하지 말고 대통령은 시장 뒤에서 시장을 지켜보면서 필요할 때 필요한 만큼만 시장에 개입해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려 했습니다. 때로는 경제는 심리가 좌우하기도 하지만 말로써 그 심리를 움직이려 할 때는 그 말하는 사람에 대한 신뢰가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입법과 같은 지극히 당과 대통령이 협의를 통해서 처리해야 되는 문제에 대해서 고위 당정과 같이 늘 대통령과 여당이 마주 앉으면 논의하는 그런 입법 문제에 대해서는 긴밀히 협의하시고 소통하시고 특권과 같은 합당과 같은 당내 문제에 대해서는 당에 맡기고 국회의 시간에 맡겨 두시면 좋겠다는 말씀을 드리려고 했습니다.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은 외교, 관세 협상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비바람을 맞으면서 맨 앞에 서서 대통령이 해치고 나가는